두 분에게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마지막에 결과를 예상을 하자면 또 그걸 물어보시면 안 되죠. 늘 제가 이걸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는 걸 왜 자꾸 요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저도 조금은 민주당이 아마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굉장히 따라가기는 할 거다. 그렇지만 완전히 판세를 뒤집을 만한 승부를 가를 만한 그런 수준까지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적어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이 정도의 차이는 결코 아닐 거다. 그래서 굉장히 변성환 후보가 아마 막판 뒷심을 발휘해서 따라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결집이 아직까지 이루어진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근소하게 간다. 왜냐하면 보통 38%도 많지는 않다라고 보는 건데, 그리고 40% 초반까지도 민주당 결집의 최대치라고 보는 건데 지금 29%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아직은 민주당 결집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조 의원님은 이대로 그냥 끝납니까? 아니요. 저는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은 경쟁이거든요. 그리고 경쟁하는 상대가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보배인데, 선거는 연속적인 겁니다. 이번 선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선거의 어떤 결과가 다음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 지지 세력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야 특히 이제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런 토론 과정을 통해서 좋은 정책들을 내세우는 거는 다음 선거와 지지세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교육감 선거로 아까 이제 살짝 처음에 얘기를 좀 하셨는데 두 후보가 유사 이래로 처음으로 유사 이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처음으로 진보 보수가 1대1 격돌이 됐다. 보수 단일화를 하기가 보수부 단일화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 분야에서. 그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 판에서는 그냥 누가 나가도 보수 깃발을 달면 이긴다는 우리 지역주의의 어떤 영향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좀 많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굳이 왜 드랍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단일화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른 거죠. 왜냐하면 삼선에 도전하는 강력한 교육감이 있고 여기서 4분 5厘를 하면 지는 건 너무도 뻔한 거니까 아마 그런 어떤 위기감들이 단일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는 정당 기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당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당 기반인 것 같으면은 조정이 훨씬 쉽지만 개개인들이 나오는 선거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동안에 어려웠죠. 그리고 차 교수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죽순격으로 나왔는데 몇 번, 두 번씩이나 치고 나서는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양 후보 간의 어떤 기사가 난 거 보니까 좀 설전이 좀 오고 가더라고요. 그렇죠. 설전이 오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 근데 뭐 재선에 성공해서 삼선에 도전하는 이제 김석준 후보에 대해서 이제 그 공과를 사실 정확하게 평가 안 하는 부분이 이제 김 후보로서는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또 김 후보 입장에서 또 그렇게 비판을 하는 당사자인 하 후보를 보니까는 그 음주운전 경력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벌금 300만 원 받은 경력도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교육감 후보가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또 하 후보로서는 물론 잘못한 거지만 그걸 또 집으니까 또 뭐 아픈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격돌은 엄청나게 거세질 거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더 거세지게. 더 거세진다고 근데 저는 두 분 후보를 볼 때 그전에 비하여서는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경쟁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교육 행정에 있어서는 웬만한 경력들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두 분 다. 이전 후보들에 비하면은. 하현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네, 뭐 총장도 지내셨고 교훈단체 총연합 회장도 지내셨고 이런 교육의 행정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의 경쟁이 꽤 볼만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일단은 요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어떤 판세상으로 봤을 때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이건 뭐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선 그래서 자꾸 그래서 하시면 안 되고 누가 될 거라고 꼬집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시장 선거보다는 훨씬 더 박빙에 가까운 승부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일단 우리 차 위원께서는 그냥 박빙이다라는 정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예측을 해주셨고 우리 조 교수님 정말 마음에 들게 깔끔하게 누가 이긴다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조 의원님 예측해 주시죠. 5대 5죠.
아니 우리 조 교수님이 저보다 좀 심한 경우 아닙니까? 많이 심합니다. 지금 현재는 5대5고요. 네. 딱 볼 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유권자분들께서 조금 박빙으로 네. 갈라치기가 그럼 될 우리 거라고 봅니다. 선택을 하시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선 도전하는 교육감의 현역 프리미엄이 꽤 있을 거다.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적어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는 뭐 과감하게 예측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윤수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소장님이 참 소장님 오래 하시기 싫으신 아니 그냥 그냥 예측이니까 한번 해볼 수 있지 자, 않겠습니까? 두 분 중에 누가 맞는지 제가 좀 보겠습니다.